주식 투자는 더럽게 어렵다. 마이너스 50% 난 종목은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 기업에 문제가 있든지. 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내가 주식초등학교 결국 이렇게 된다고. 교장이야. 내가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솔직히 기자 이름 명함빨이란 게 있잖아. 네. 그래서 어디 전화해갖고 뭐 어디 기자입니다. 취재 좀 가고 싶어요. 네. 좀 해요. 그러면은 진짜 모호한데 아닌 이상은 예, 뭐 좋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주식 유튜버 중에 되게 성공한 지금 1, 2 다투는 유튜버한테 물어봤는데 당신들이 주식 맨날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기업들 보고서나 차트나 이런 거나 보고 하는 얘기지 탐방을 못 가지 않냐. 그러니까 탐방에 대한 그런 뭐 갈증이나 니즈는 없냐 그랬더니 100이면 100 넣으면 다 까인다는 거야. 그렇죠. 안 해준대 탐방을. 괜찮죠. 나갔어도 기존에 알던 기업들은 아니까 해주잖아 탐방을. 새로운 데 발굴하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일종의 보면 이제 미디어 안에서 하는 채널과 밖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채널과의 차이점인데 그건 뭐 한계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는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선배도 알다시피 처음부터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한 한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머니투데이 방송 2008년도에 개국할 때 사람들이 머니투데이는 아는데 머니투데이 방송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디 취재할 때 이제 전화할 때도 예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입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머니투데이가 만든 방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매스미디어들과의 사이에서의 경쟁이다 보니까 듣보잡 신생매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매스미디어들이 아니라 모든 소셜미디어 1인 미디어도 다 미디어인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 각계 브랜드가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그 브랜드 가치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08년, 2009년에 저 머니투데이 방송, MTN 뭐 이렇게 설명했을 때보다 그냥 Y스트릿을 설명할 때가 더 즐거워요. 너가 막 다양한 곳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은 내가 정말 궁금해. 기자 생활 한번 해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탐방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잖아. 가보는 거랑 서류를 보는 거랑은 완전 천차이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가보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기자 때는 잘 받아줬는데 네. 개인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유튜브는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보니까. 근데 그게 개인 유튜브 채널이면 받아줘야 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일종의 뉴미디어로 하고 있고 조금씩은 지금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섭외가 어렵고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래? 왜냐면은 뭐 기자들도 출입할 때 취재할 때 취재를 좀 거절하는 사례들 많잖아요. 탐방 거절하는 사례. 근데 그때도 많았다 보니까 굳이 여기 나와서 뭐 간판값이 우리가 모자라서 간판이 작아서 약간 그런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간판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 인식이 왜냐면은 모든 기업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만 뭐 기업을 소개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향력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채널에서 기업 소개도 하고 이런 채널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한 거였는데 막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유튜브 채널에 나갔다가 좀 문제 생기면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도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유튜브 채널이 뭐 너무 오락성이 있거나 약간 그런 데일 뿐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그런 걸 신경을 쓰면 그 세상 달라진 거에 아직도 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 전문가들 불러서 이렇게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주식 정에서 많이 공부도 하고 하잖아. 순환이 빠른 지금 장세라서 네네네. 올해 딱 봤을 때 요 섹터는 내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갈 것 같다. 네. 테마주 장세나 종목 장세는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주도주가 없을 때 항상 테마주 막 이런 장세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인 거고 또 나중에 다시 주도주가 돌아오면 거기 위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를 쉽게 하려면 이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죠. 바텀업은 이제 종목부터 찾는 거, 탑다운은 경기부터 보는 거,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는 거고. 근데 탑다운으로 보면은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간단해. 아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성장산업 뭐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거잖아요. 뭐 엔터까지도 좋고. 근데 바이오는 너무 이제 기업별로 다 다르니까 차치하고 지금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있느냐 인하 사이클에 있느냐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뭐가 좋아? 은행주. 쉽고 2차 전지 이거는 굉장히 성장 사이클에 있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주변에 하다못해 10대 중에 한 5대 정도가 전기차로 변할 때까지만 투자를 해도 성장 사이클에 있는 거고
근데 다만 기업별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게 쉽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거는 사이클이 분명히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짧아. 그리고 지금은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시기여서 오히려 가치주 성격이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다시 반도체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또 이게 미친 듯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냥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초입에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싸진 데다가 수주들 쌓여가고 있고 그러면은 작년 실적감이 되게 안 좋았고 올해 실적도 사실 수주하고 나서 한 2년 후부터 뭐 발현이 되니까 얼마 안 나오겠지만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실적은 계속 우상향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이클에서 뭐 너무 간결하게 좋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면 되게 쉽죠. 근데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종목을 찾는 것도 그거잖아요. 오케이, 네가 얘기한 대로 산업도 그게 다 좋은 산업이라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아웃퍼폼할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업종 ETF, 섹터 ETF를 사면 되는 거고 또 모르겠으면 그냥 1등주를 사면 되는 거고 반도체 1등 뭐 그다음에 뭐 조선 1등, 금융 1등 막 이렇게 사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바텀업 분석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기업별로 찾아내서 저 기업보다 이 기업이 경쟁력이 높고 수주도 활동을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픽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저는 쉽다고 봐요. 그리고 아예 탑다운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아예 스몰캡 같은 거 발굴한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지 않는 거 내가 발굴하고 싶다. 근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이다. 뭐 우리 동네에 있고 내 친구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이걸 내가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는 더럽게 어렵다. 어제 좋다고 했는데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요번에가 극명히 보여준 게 솔직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붙을지 누가 알았으면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전쟁이 나도 수도까지 진격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예 없었고 솔직히 우리가 러시아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푸틴 뭐 속을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시중이 좀 어선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때다라고 하는데 또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좋고 막 이러면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내가 모르니까 좀 피하겠다라는 건데 그 말인 즉슨 마켓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슈퍼게임이 된 사람들은 거의 열에 10명은 그냥 fully investment. 그러니까 항상 100%예요, 거의 다. 현금이 없어. 왜냐면 싼 주식만 보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예측 못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게 나중에 오를 때 엄청나게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을 하는 며칠 동안만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그 수익률을 절대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근데 난 다음에 나는 전쟁 근데 끝난 그런 게 다음에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빠지더라도 있잖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 구간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이. 네. 근데 문제는 빠질 때는 왕창 다 빠지지만 오를 때는 선별해서 올라가거든 이게. 물론 이제 그 슈퍼게임들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그럼요. 오르는 게 뭐 1, 2, 3순위가 있다고 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1순위 종목들이야. 빠진 만큼 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한 50% 빠졌어. 내가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50% 됐어. 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타면서 이제 수익률을 관리를 하겠지만 쭉 넣어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50이 회복되려면 거의 2배 나야 되잖아. 그렇죠, 2배죠. 이제 그만큼 못 온다는 거야. 그 가격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아무리 탄력을 받아도. 저도 되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이너스 50%난 종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자르죠. 아니, 그 본인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 기업에 문제가 있든지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0%까지 방치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방치한 거거든요. 내가 손 안 쓰고 어떻게만 하다가 그냥 마이너스 50%된 거니까 이건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마이너스 한 7, 8%만 내 포트가 빠졌으면 그거는 그래도 선방을 그치.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5%, 6% 반등할 때 10%, 15%, 20%를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훨씬 더 뭔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비중을 더 실어놔야 돼요. 너무나 이거 당연한 말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 첫 번째 시장 지수가 좋아질 때 누가 주도할 것이냐. 주도주를 찾으면 돼요. 그 성장주 좋아하는 사람들 귀신같이 찾죠.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게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성장주들 튀어 올라오는 거고 바텀업 차원에서 찾은 스몰캡이라고 해도 하여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다. 그러면은 주린이들은 그냥 무턱대고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가 10% 반등한다. 그럼 엄청 반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20%, 30% 반등을 하거든요. 20%, 30% 반등하는 그 소부장을 찾는 게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러려면 스터디가 또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장애하는 사람이 현금 보유해라. 현금 보유하라만 외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 보유만 하면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한 거냐. 씨, 맨날 현금 보유냐. 비관론자, 낙관론자 이렇게 있잖아. 비관론자들은 항상 장을 안 좋게 본다는 그 이유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좀 안 좋으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르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만 계속 본다고 그러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지. 뭐 이번에는 뭐 하락장이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현금 보유하세요. 뭐 그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맞추면 그 사람들이 선물 옵션 해야지. 선물 옵션 해갖고 뭐 대박 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네가 슈퍼개미들 많이 인터뷰했었잖아. 네. 와갖고 네. 그 인터뷰한 이후에도 계속 만남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그분들은 다 뭐 가치주야? 다 스타일 다 다르죠. 그렇잖아. 슈퍼개미도 단타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단타쟁이들은 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야, 근데 있잖아. 그 사람들이 예컨대 나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70은 같이 투자를 하겠지만 30 정도는 다 단타 쳐. 뭐 할 수도 있죠. 단타 안 아니, 치는 근데 사람 없어요. 저는 장기 투자가 옳고 단타가 그르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핑으로도 돈 벌 수 있고 돈이야 뭐 불법만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벌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단타, 스케일핑 같은 거를 방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걸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것이냐. 따라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것이냐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대가리 깎고 핸드폰 다 없애고 뭐 폭포 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득도하고 득음하듯이 그 사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스케일핑 기법을 내가 다 흡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배우는 사람은 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몇 번으로 자 이럴 땐 이런 거 사세요. 눌림목에서 이렇게 사시고 차트 이렇게 그거 백날 봐야 안 돼요. 그건 체득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아예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은. 근데 가치 투자 뭐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스터디를 해서 투자하는 거는 가르치면 돼요. 누구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르치면 할 수가 있어. 그걸로 꾸준하게 복리 효과도 누리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해. 아, 돈 벌면 장땡 아니냐. 또 맞아요. 투자인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우리 카메라, 뭐 핸드폰, TV 너머에 있는 사람도 그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솔직히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다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근데 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은근히 있잖아. 단타 치는 사람들을 무시해. 맞아. 그런 그거 거 있어. 그러니까 에라이 주식의 교문도 모르는 놈들. 단타 치는 사람들을 단타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비하하고 되게 무시해. 그건 딱 하나의 이유예요. 물론 단타쟁이들이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잖아요. 아니 유동성도 한데 나는 단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같이 투자하는 사람은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 네. 근데 단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냥 막 모르고 단타하는 애들 빼고 그 시장 하루에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서 테마와 선순환과 움직임을 정말 잘 깨고 있어.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왜 단타쟁이들이 인정을 못 받느냐? 뭐 시장 유동성도 공급하고 거래 활발하게 해주고 다 좋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차트 공부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있어요. 주식의 본질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나는. 맞아. 저도 주식이 그거 뭐야? 궁금해요. 주식의 본질 딴 거 없다. 난 돈이다. 솔직히. 벌자고 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딱 거기까지. 왜냐면 주식은 뭐 다 필요 없다.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의 본질 상관없고 난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매매를 하든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주식은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야. 변동되는 가격으로 표시한 게 주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약간 또 주총이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생각해봐. 근데 이건 중요한 거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왜 웃어? 너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내가 주식 초등학교 결국 이렇게 된다고. 교장이야. 내가.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골이 나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거기까지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는 안전해야 되고 빨리 달리는 것보다 정확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차고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이것 또한 나의 높은 자산이고 법규를 지켜야 되고 내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본질적으로 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건 레이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빨리 카메라에만 찍히지 않고 단속만 당하지 않고 빨리 가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대호가 지금 이제 가치주를 대변하고 내가 단타를 대변한 것처럼 됐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기업으로만 보면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 네. 이거 가치주로 담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지. 네. 장기적으로. 근데 얘네가 올해 횡령이 터졌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오는 거야. 이게 과연 기업으로만 보고 갈 수 있는 거냐. 나도 오늘 되게 할 말이 없어. 그게 뭐냐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좋으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 회사가 100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거미줄 같은 거 오각형 이렇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를 뭐 수익성, 안정성, 뭐 최대 주주막 경영진의 안정성 여러 가지를 놓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빠지는 점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품은 1등이고 수출도 잘하니까 제품 경쟁력은 뭐 5점 만점에 5점 이렇게 가 있고 막 이게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사실 그 최대 주주분이 옛날에도 뭐 좀 잡스러운 있지. 이슈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5점 만점에 1점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부 통계도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막 1, 2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가면서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등이 아니라 2등 업체를 택할 수도 있는 거고 1등이지만 내 비중을 원래 다 내가 10%씩 10종목에 투자한 여기는 한 5%만 실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량적인 걸로도 분석이 좀 필요하다. 저는 단타도 종목을 사서 장투를 최악이네 최악. 그거는 비자발적 장투. 최악이네. 그럼 비자발적 장투 아니야. 그니까요. 아니 근데 개인 투자자 열의 아홉이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러다가 진짜 수익률 잘 나면 있잖아 또. 그 보람을 느껴가지고. 그거의 함정에 또 빠지는 거죠. 맞아요. 그 오류에 빠지는 거. 제가 나 처음- 단타로 했는데 되네? 그럼 난 단타에 소질이 있나 봐. 막 이런 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정치인 관련주로 250%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야, 대호, 우리 대호 눈빛도 달라지잖아. 너 대호가 주린이 킬러야. 또 이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 꼴을 못 봐 얘가. 초심자의 행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질이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먹고 나니까 그 맛을 알게 된 거죠. 투자금을 늘린 거예요. 맞아. 투자금을 늘려서 다른 종목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70몇 번. 해당마다 나오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한창 지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주식 병아리를 우리 이대호 우리 맞아요. 편집장께서 발굴을 했잖아. 주초에서. 첫 정말 주린이 때. 진짜 그래갖고 한번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가고 그 이후에도 또 만나고 방송하면서 정말 가르쳐 보려고 주식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야 지금 단타로 날리고 계셔. 그러니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지금 방송하느라고 바쁘잖아. 네. 종목 공부 하루에 몇 시간씩 해? 몇 시간 뭐 그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 꼭 하고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고. 최소 그러니까 이 저는 정도. 그거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막 종목 진행자로 공부 싸잖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종목 공부 어떻게 하는데 하는지. 뭐냐면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뭐 증권사 리포트 한 5개라도 봐야지 하는 분들 있잖아.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숨 쉬듯이 하라고. 좀 일하다 중간에 산책 나가듯이 아니 뭐 담배 피러 가듯이 중간중간 왜 네이버 뉴스도 맨날 막 이슈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뉴스 보고 산업 뉴스 보고 그게 다 공부거든. 그러면은 잘 나가는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러다 기업 뉴스도 보고 그러다 리포트도 찾아보고 그러다 밸류에이션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그냥 물 흐르듯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주식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숨 쉬듯이 평소에 내 삶 속의 일부. 사실은 주식 초등학교의 취지가 지금은 좀 뭐 바뀌었겠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 아 맞아요. 그래, 맞아. 처음 배우는 투자 첫걸음이 나의 투자 습관을 좌우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치 투자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정말 기본적 분석하는 것 정도는 가르쳐 드리려고. 그때 막 동학개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죄다 막 단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추천주 사서 물리고 막 이러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그때 막 제가 할 줄도 모르는 편집가들 개발세발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꾸준히 내가 평생 투자한다는 거. 근데 그 평생 꾸준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익률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은 와이스트리트 구독자가 계속 들어오거든. 아 근데 진짜 요즘에 걱정이 뭐냐면 와이스트릿은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이 봐. 근데 그 너무 좋거든. 운영하는 사람 입장 너무 좋은데 확장성이 떨어져. 어떤 채널들은 계속 그냥 종목 던져주는 유튜브들도 있고 맞아요. 그냥 계속 주린이들 대상으로만 이럴 때 이거 사세요. 이럴 땐 다 파셔야 됩니다. 막 이런 썸네일로 하는 데들이 되게 잘 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못 하겠는 거야. 요즘 들어서 리딩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한참 성행했을 때 있었잖아 리딩방. 지금도 성행해요. 지금도 많이 해? 그래서 요즘에 리딩방들이 리딩방처럼 안 해요. 아, 교육 사업자들처럼 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리딩을 해? 하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리딩방 뭐 한 달에 50만 원, 뭐 7,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월 회비로 받고 종목 추천 이러면 너무 리딩방인 거 다 아니까 아예 교육이라고 해. 강의. 아카데미식으로. 온라인 강의. 아, 근데 온라인 강의인데 라이브고 종목을 던져줘. 아, 그러니까 결국 앞에 다 필요 없어. 뭐 그냥 줄 짝짝 긋고 막. 근데 결국 이거 사라고. 근데 마지막에 종목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들으려면 매월 90만 원, 매월 80만 원, 연 결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리딩방의 틀을 또 온라인 강의로 많이들 바꿔. 그래서 이것도 참 변칙이네. 불가능하고, 변칙이네. 변칙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문자 온 게 뭐냐면 영옥입니다. 저 1,000억 있습니다. 박영옥 대표 사칭 문자에서 제가 아까 아 영옥이라고? 박영옥 문자에 근데 영옥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박영옥 그분께서 영옥입니다라고 하진 않지. 그렇죠. 그럴 뿐이 아닌데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사칭하는 문자 돌아다니니까 신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 사칭에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맞아요. 저 얼마 전에 3프로 TV 정프로 사칭 문자 왔었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게- 게시글 올라왔더라고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걔네가 어떻게 뿌리냐면 한 10,000명, 10만 명한테 뿌려.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이라도 걸려라 이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분이 그 김정환 형님 있잖아요. 슈퍼게임의 김정환. 그 사람을 사칭한 사람한테 7천만 원인가 보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속는 분들이 야, 있어. 근데 그거는 확인 한 번은 안 해보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 7천만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런데 속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속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되니까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거에 왜 속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맞아요. 진짜 우리 주변에 속는 분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속는 분들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빠르고 쉽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또 욕심을 내시는 거야. 그지. 우리가 좀 지루할 수는 있어. 방송 볼 때. 뭐, 예컨대 와이스트릿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찐팬들은 이제 잘 그 교육 삼아서 보지만 보는 사람들이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워낙 유튜브라는 게 자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식도 다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술 먹는 자극적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술 먹는 자극적인 걸 너가 좋은 말로 승화시켜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네. 서로 밸런스 맞춰서.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와이스트릿 새롭게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지루해하지 말고 정확히 보고 가치 투자해라 단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식의 기본을 알고 해라. 우리가 주식 초등학교라고 제목을 이걸 잡아놨잖아.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뭘요? 우리 방송은 주린이만 보는 걸로 알아. 이름 바꿔요 그러면. 못 바꾸지 이 사람아. 채널 이름을 어떻게 바꾸나. 뭐 어때? 아니야. 원래 근데 대호 선배랑 처음에 채널명 할 때 주식하고 이렇게 체크 모양에서 초등하고 이제 학교해서 이제 좀 단계가 그냥 넘어가려고 올라가면 하려고 했지. 주식 중학교, 주식 맞아. 고등학교. 근데 이게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려는데. 그때 주린이가 천년만년 계속 생길 줄 알았거든. 맞아요. 주린이가 그때 반짝 생겼다가 했잖아. 요즘 좀 주린이가 정체되니까. 그리고 주린이들이 좀 컸어. 아니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정체성은? 아니야. 이미 거기서 중학교 간들 뭐가 달라지고. 아니 중학교 말고 아예 고등학교 다른 간들. 걸로. 추초스트리 저기. 어? 추초스트리 근데 이름 바꾸면은 리딩인 줄 알잖아 그러면. 채널명 바꾸면은 확 간대. 맞아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채널명을 바꾸면 추천 노출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치, 건데 그치. 근데 지금 솔직히 주식초등학교가 정체돼 있잖아. 맞아. 나- 알고리즘 자체가 너 마지막 질문 있잖아. 네. 주초 시즌2 있잖아. 네.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면서 네.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어. 부정적인 게 뭐야? 너 방금 지금 정체되어 너 있다. 지금 뭐 정체돼 있다. 구독자가 안 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해. 컨설팅 해달라면 왜 컨설팅? 아니 컨설팅을 개인적으로 해줘. 지금 좋은 얘기 해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알았어. 갑자기 너 여기서 진짜 잘하고 컨설팅 있어요. 빨면 지금 네. 또 내가 죄 지은 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초등학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냥 이게 해서 원래 주식초등학교 시즌 2 있잖아. 그것도 할 필요도 없었다고 봐. 그냥 주식초등학교면 야 주식초등학교고. 시즌 2를 왜 했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지. 그 왜 했냐면은 또 나가고 나서 공백이 한 달 있었어. 한 달 넘게. 그 공백을 메꾸려면은 갑자기 안 올라오잖아. 그걸 어떻게 메꾸냐 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니까 시즌 2를 단 거야. 한 달 반이 안 올라갔다니까 영상이. 맞아. 그리고 안 네가 올라오면 마지막에 어때? 고별 방송했잖아. 아 그건 내가 떠난다는 거였지. 네가 떠나면 주식초등학교 떠난 거지 끝난 거지. 그 플랜 B를 다시 한번 짜봐봐요. 이대호 편장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예쁘다. 예? 이거 예쁘네. 이거 일회용이 아니네. 아 지금 거의 한 2시간 녹화를 했는데 과연 여기서 분량이 얼마나 나올까. 우리끼리 거의 뭐 잡담만 떠들어갖고 지금 안 돼. 제가 오늘 좀 다소 포즈도 좀 건방지고 말도 우리 또 이대호 편집장인데 좀 함부로 한 게 있지만 뭐 워낙 친하니까. 오래된 후배다 보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뭐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또 와이스트리트에서 한번 불러주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얕아서 왜 웃어? 아무렇지 것 같지? 애가 뭘 해야 되나? 우리 이대호 편집장은 안 불러주더라고 그런 거죠. 안 부를 채널이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나? 채널이 좀 가리더라고 생각 좀 사람을. 해볼게요. 나는 아마 다른 용도의 전문가일 거야. 다른 용도? 용도는 뭐? 우리 이대 편장이 생각하는 그런 용도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 와이스트리트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20만이 올해 목표라니까 더 많이 구독해 주세요. 더불어 저 주식초등학교 그 초대 교장이 나와서 또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니까 한번 좀 그 대오빨로 우리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고 오늘 고마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 그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인데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